어제의 폭락도 오늘의 상승도 모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큰 악재가 터졌을 때 시장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우려와 공포만으로 너무 과도하게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우리 증시가 갖고 있던 약한 고리가 터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공다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대폭락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미국 9.12 테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사건을 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증권가에선 여러 악재를 향한 과한 공포 심리가 주식 투매로 이어진 거라고 분석합니다. 다만 시장 불안이 진정된다 해도 주가가 이전 수준을 금방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12%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는 오늘 10% 넘게 올랐지만 코스피는 2,500선을 겨우 넘는 데 그쳤습니다. 반등할 때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거든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비해서 뭔가 불안한 요인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게 아닌가? 내수 회복은 더딘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가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증시를 떠받들 지지층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기관은 주식을 좀 더 장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단기 변동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증시가 완전히 이제 다시 상승 랠리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저께 낙폭이 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 오늘은 봐야 될. JTBC 공다소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와중에 밤에는 갑자기 물폭탄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과 차가 다 물에 잠기고 전기도 끊겼는데 먼저 조승현 기자입니다. 멀리 어두운 하늘에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4일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었던 경기 여주시의 밤 상황입니다. 한낮 뜨거웠던 수도권 지역, 날이 저문 뒤 낙뢰가 치기 시작했고 곧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현상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쏟아진 비로 골목길은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빗줄긴 약해지지 않고 낙뢰는 계속 번쩍입니다. 차는 바퀴가 사라졌고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집 안으로도 물이 들어차 세간살이가 떠다닙니다. 이래는 안 푸지 저기. 퍼 지금? 퍼내는데도 안 돼? 바람도 도로에 몰아칩니다. 학원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어떻게 가 이걸? 와, 저 바닥에는 물까지 차 있는데.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 기온이 오르고 대기는 불안정합니다. 이 때문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어제 낮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밤엔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붓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과 차량은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도 천둥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낙뢰가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많게는 40mm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과 호우 이중고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 현재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SM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던 시점에 카카오의 당시 한 임원이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 차익을 봤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 경쟁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7만 원대였던 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뒤인 16일, 사모펀드 원아시아가 추격 매수에 나섰고 주가는 단숨에 13만 원대로 급등합니다. 원아시아는 총 1,100억으로 16일뿐 아니라 17일, 27일에도 SM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고점에 다다른 17일 카카오그룹 한 임원이 SM 주식을 팔아 수십억 차익을 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 전략 부문장과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입니다. 이 부문장은 아내 계좌에 있는 SM 주식을 오늘 13만 2천 원을 넘어가면 다 팔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팔다가 시간이 없다며 가격 넘어가면 거래량 보면서 잘 팔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부문장의 아내는 2022년 말 기준 SM 주식 약 6만 7천 주를 갖고 있었던 거로 파악됩니다. 이 부문장은 큰 차익을 낸 건 인정했습니다. 10억 이상은 보셨어요? 네네네, 벌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많이 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시세 조종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원아시아가 2월 16일, 17일 이제 샀잖아요. 그 상황은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그 상황은 몰랐어요. 2월 그건 17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네. 방법도. 이 부문장은 시세 조종 혐의 외에도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700곳이 넘는 출판사와 물류센터가 함께 사용하는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면서 수천만 권의 재고 데이터가 사라져 도서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한 차례 돈을 뜯어냈고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업체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일 출판사와 물류센터를 이어주는 일종의 공동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멈췄기 때문입니다. 출판사가 도서명과 출고량, 배송지 등을 전산에 입력하면 물류센터가 그대로 주문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출판사는 700여 곳, 물류센터도 약 40곳이나 쓰고 있는데 이번 해킹으로 전산망이 마비되고 서버에 저장됐던 최근 2년치 자료도 사라졌습니다. 이곳에는 170만 권가량의 책이 쌓여 있습니다. 도서별, 출판사별로 각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손으로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버튼만 누르면 인사가 쫙 나올 텐데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해내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간이 다 배 이상 걸리게 됩니다. 해커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협의를 해커들하고 보고 입금을 하면 데이터를 풀 수 있는 암호 키를 준대요. 업체 측은 3번에 걸쳐 9,000달러, 1,000만 원이 넘는 우리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는 암호키는 주지 않고 되려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생한 지 72시간이 지났으니까 $10,000 더 넣어 그런 거예요. 전산망을 관리한 업체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지만 해커들을 잡을 수 있을진 장담하기 힘듭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